우리나라에서는 현토나 이런 구결 같은 걸 붙여서 조사나 어미, 원문에 있지 않은 그런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의미를 이렇게 우리식에 맞게 바꾸어서 향유했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한시 현토본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좀 어떤 뭐 향유 방식 좀 이런 그 독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한시를 창작할 때는 이 그 한시 작법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실 그거를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의미 있는 어떤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향유하고 공부하는 텍스트로 학습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국어 체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에 착안해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음, 한시 형토본은 일단 있는 게 두시연에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유교적인 어떤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로 남아있는 거는 보통 경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원문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쓰인 현토에 쓰인 조사나 어미가 정말 기능적 측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예 언해본을 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해본 같은 경우는 아예 국문으로 번역을 한 거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제가 연구사를 찾아봤는데 그런 언해본이 아까 말씀 부시 언해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구사가 박사 논문 한 편 있고 학술 논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시 수사학을 다루는 그런 한시 수사법을 다루는 연구사는 많이 있는데 이제 네. 그래서 좀 그 논문을 보고 좀 많이 영감을 받았고 네,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해로 바뀔 때 보면은 이게 원문에서는 일단은 규칙적인 음절과 이게 가지는 음가나 성조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형식상의 운율이 너무 강해서 이제 우리말의 체계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언해본 같은 경우는 그런 한시에서 노렸던 어떤 운율이나 이런 법칙들이 많이 이렇게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깼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균열이 생기고, 여기 어떤 차이적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동일한 반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원리 자체가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번역이라는 그, 번역 텍스트라는 그 속성상. 그래서 그 의미의 어떤 차이를 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향유되던 방식과 조선에서 이게 어떤 유교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언해된 것들은 좀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김대인 선생님 그 논문 보면 막 용비어천가 막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막 패스했어요. 잘 몰라서. 뭐래? 이러고. 근데 지금도 약간 해토와 언해는 무치될까? 무치 다르지? 이런 약간의 어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만 단지 한시에서의 뭐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고 배율이 있고 뭐 이렇게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절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성은 아니지만 음가로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게 이제 한시에서 온 우리의 라임이죠. 일종의 라임이라면 지금 지금의 그 아이디어는 거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뭔가 붙였던 언어들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건데 저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조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게 바로 이것도 다르지만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시를
왔을 때